열쇠고리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잉크스케이프를 실행해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W는 폭으로 70, H는 높이 15를 입력해요. RX와 RY는 테두리 반지름으로 30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그려졌죠. 도형 안에 선을 그릴 거예요. 방금 전에 만든 사각형을 선택하고 Ctrl C, Ctrl V로 복사 붙여놨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사각형을 선택해 치수를 변경해줍니다. W와 H에 3mm씩 줄여줄게요. 치수 뒤에 빼기 3을 입력합니다. 구분을 위해서 도형색을 바꿔볼게요. 아래에서 변경하고 싶은 색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도형의 모양인데 도형에 외곽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오른쪽 채움 윤곽선을 클릭해봅니다. 채움은 평면 색상으로 칠해져 있고 윤곽선 칠하기를 눌러봅니다. 여기에 칠하기가 정의되어 있지 않네요. 제일 앞에 X를 눌러 칠업승으로 해줍니다. 윤곽선이 칠해져 있으면 최종 도형의 크기는 도형 크기에 윤곽선 두께까지 더해지므로 윤곽선을 꼭 없애주세요. 이제 도형 정렬을 할 거예요. 오른쪽에 정렬과 배분을 눌러줍니다. 기준은 처음 선택된 것을 선택합니다. 먼저 바닥이 될 큰 도형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작은 도형을 선택하면 중복으로 선택됩니다. 가운데에 정렬해야 하기 때문에 수직축, 수평축 중심에 맞추기를 각각 클릭합니다. 이제 테두리를 스캔할 작은 사각형 하나를 더 그려줍니다. 작은 도형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제자리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Ctrl C로 복사, Ctrl D를 눌러 제자리에 붙여넣어요. 도형색을 바꿔보죠. 사각형을 눌러 치수를 바꿉니다. 여긴 20 해주면 1mm의 테두리가 만들어지겠죠. 도형이 작아져서 모서리 부분을 2mm씩 줄여줄게요. RX와 RY에 2를 입력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선택 도구를 누르고 움직임의 기준이 될 도형을 먼저 선택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로 움직일 도형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수직축, 수평축 중심에 맞추기를 각각 클릭합니다. 이제 열쇠 고리를 끼울 구멍을 하나 그려줍니다. 왼쪽에서 원 도구를 선택하고 Ctrl 키를 누른 채로 도형을 그려주면 정수기의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구멍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색을 선택하고 정렬을 해줍니다. 구멍이 너무 작은 것 같으니 너비와 높이를 30 해줄까요? 자, 이제 글씨를 입력해 볼게요. 원하는 글씨를 일단 씁니다. 위치를 옮겨보고 크기를 맞춰줍니다. Ctrl 키를 누른 채로 움직여주면 비율에 맞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원하는 적절한 위치로 정렬해줍니다. 그런데 폰트는 선 상태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로 바꿔주어야 해요. 선택 도구로 글씨 영역을 선택하고 경로에서 윤곽선을 경로로를 클릭하면 경로로 인식하게 돼요. 그런데 글씨가 두꺼워진 것 같죠? 윤곽선이 있어서 그래요. Ctrl Z로 되돌리고 채움 윤곽선을 클릭해봅니다. 윤곽선 칠하기를 보니까 X에 선택되어 있지 않죠? X를 클릭해서 칠업승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경로에서 윤곽선을 경로로를 클릭하면 경로로 인식하게 돼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더 이상 글씨 편집이 안 돼요. 이렇게 완성되었으니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파일을 저장하면 SVG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한 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이번에는 파일 형식을 R14, DXF를 클릭해줍니다. SVG는 그림 상태로 저장이고 DXF는 외곽선만 저장됩니다. 파일 이름을 클릭하고 저장을 눌러주면 설정창이 뜹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기반 단위가 PT가 아닌 밀리미터를 선택하고 문자 인코딩의 종류는 UTP 8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저장이 됩니다. 잉크스케이프에서는 DXF 파일을 만드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RD웍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세요. 파일에서 파일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저장된 DXF 파일을 선택하고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하고 오픈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검정색 선은 커팅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색을 더블 클릭해서 설정창을 열어 속도와 전력, 가공 방식을 입력합니다.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스캔을 위한 부분이므로 다른 색으로 바꿔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설정을 바꿔줍니다. 속도, 전력, 가공 방식을 입력합니다. 위쪽에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인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사각형도 선택해서 선색을 스캔으로 바꿔주고 미리 보기를 눌러볼게요. 처음 스캔선에서 다음 선까지 스캔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 부분도 스캔을 위한 선으로 변경해주고 확인을 눌러보면 글자 부분 스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스캔선을 적절히 배치하면 글자를 양각으로도 표시할 수 있겠죠. 구멍 부분은 커팅을 해야 하니까 검정색으로 그대로 두면 기계에서 출력을 위한 최종 결과물이 됩니다. 이 설정 값을 레이저 커터에서 사용할 파일로 저장을 해야겠죠. 오른쪽 하단에 RD 파일로 저장을 눌러줍니다. 파일 이름은 영문 또는 숫자로 8자리 이내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된 RD 파일을 USB에 넣어 레이저 커터 기계에 옮기면 됩니다. USB에 들어있는 파일을 기계로 불러볼까요? 파일을 누릅니다. 아래 화살표를 눌러 USB 파일 플러스를 선택하고 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USB 파일 1기를 선택하고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USB에 저장했던 파일을 찾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8자리 이내가 되어야 파일명이 깨지지 않고 보입니다. 메모리 이동을 눌러 USB에서 기계로 파일을 불러옵니다. ESC 버튼을 눌러 나갑니다. 출력할 파일을 확인하고 엔터 버튼을 눌러 작업 화면으로 불러옵니다. 재료를 기준으로 레이저의 원점을 잡아줍니다. 화살표를 움직이며 적당한 위치를 맞추고 오리진 버튼을 눌러주면 그 위치가 원점이 됩니다. 위에 프레임 버튼을 눌러주면 원점 기준으로 필요한 재료의 최대 사각형 영역이 표시됩니다.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기계의 커버를 닫아줍니다.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 커팅 작업이 시작됩니다. 스캔 작업을 먼저 한 뒤에 커팅 작업이 진행됩니다.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영역이 어느 정도 크면 연기가 빠져나가기 위해 1에서 2분가량 기다렸다가 기계의 커버를 열어줍니다. 출력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제대로 완성되었네요.